come on in. 오후 4시 5분 홍사원의 경제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0분간 딱 한 가지 주제만 깊이 있게 전해드립니다. 경제는 무조건 홍사원의 경제쇼를 들으셔야 합니다. Step into my heart. It's okay. 진행은 서툴지만 내용은 알찹니다. 진실의 편에서, 정의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서 뉴스를 전합니다.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더 많이, 더 오래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 5분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뉴스 경제 아니군요. 예, 뉴스는 십니다고요. 예,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나무아미 타불님이 예, 닉네임이 이렇습니다. 예, 교수님 오셨다. 미수윤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미수윤님은 뭐 이 시간이면 항상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웃는 얼굴이신데 오늘은 이제 얼굴 표정에 관련된 거니까요. 웃상이시잖아요. 저는 그런 얘기 자주 듣죠. 그렇죠. 네. 예, 그 웃는 모습을 유지하려고 뭐 노력을 하십니까? 그런데 표정도 일종의 습관인데요. 습관이죠. 네, 습관도 네. 형성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저도 웃상이 아니었는데 자주 웃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그냥 조금씩 뭐 표정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나이의 시점이 지나면 자기 표정에 뭐 책임져야 된다,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네. 우리가 시쳇말로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표정 관리를 하라는 뜻이 아니라 표정 관리를 하라는 뜻은 아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남들을 힘들게 하는 표정, 네. 어른 되어 가면서 네. 혹은 남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좀 애매한 표정으로 사람 힘들게 하지 마라. 그래서 좀 명확한 표정을 주어라. 명확한 표정을 줘라. 그럼 화나면 화났다 이런 표정을 줘야 됩니까? 저는 표정 관리, 그러니까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한다 네. 이런 말을 대단히 싫어해요. 네네. 표정을 잘 숨기지 못한다가 마치 선처럼 그렇죠. 느껴지면 안 되는 거군요. 더 중요한 건 그게 사회적 기술인 것처럼 포장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말이죠. 그렇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흥미롭네요. 사람이 갑자기 자신감이 듭니다. 네. 저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굳이 표정 관리를 못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많이 화가 나야 될 때는 많이 화난 표정을 져야 되는데 네. 약간 화가 난 표정에 많이 화가 난 표정을 짓는다. 이런 게 오히려 관리를 못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도 이게 심리학 책에 포커페이스란 말 잘 안 등장하거든요. 예. 잘 등장하지 않는데 예. 도박사의 표정. 그렇죠. 예. 도박사의 표정이 자기 기만적인 표정인데 결국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이제 사회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심리학자들이 아무리 이렇게 장기 추적 조사해봐도 네. 적절한 수준으로 자기의 표정을 통해서 자기의 속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어른의 자세.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자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건 좋은데 그걸 적정한 수준으로. 그렇죠. 네, 적정한 수준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굳이 좀 단순해서 표현드리자면은 10점 만점에 4만큼 슬퍼야 될 때 정말 4만큼 표정이 나와야죠. 그렇군요. 우리 사회가요. 우리 예. 지금 주위에 있는 분들이 불편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표정을 숨겨서 문제가 되는 분들 혹은 표정을 제때 자기 표정에 자기 감정을 제대로 못 살려내서 우리가 힘든 거지 자기 표정에서 자기의 마음 상태를 솔직히 그것도 적정하게 표현하는 분들에 의해서 힘들어 본 적 별로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분노하든 이상하든 깨름칙하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치인들 인터뷰 자주 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도 여기에서 굉장히 화를 내고 나가시면서 바로 안색을 바꿔서 웃으시면서 그 정도 화가 사실은 안 났음을 그냥 이야기를 하세요. 스스럼 없이. 그 사안에 관해서. 그때는 굉장히 좀 정상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이게 일종의 헐리우드 액션일 수 있겠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거군요. 이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흔쾌히 사과하는 건 좋은 거지만 내가 어떤 표정을 줘야 될 때 그 표정의 수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이걸 어느 표정을 지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그러네. 그러니까 수위를 조정할 때도 솔직해져야 되네. 자기 감정에. 그렇죠. 그래서 솔직한 것이 평상시에 솔직하게 표정을 짓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중요할 때 오히려 자기 기만적이고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표정을 많이 짓는 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표정을 지으세요. 네. 그런데 그 표정이 자기의 속마음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한 2, 30초 후에 잠깐만 내가 이 표정을 지은 걸 알아요 본인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건 내가 계산한 표정이야 혹은 내가 의도한 표정이라고 포장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이 그러니까 약간 궤변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더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심리에. 네네. 그런데 그렇게 계속 살아간다는 게 결국 좋은 게 아닌 게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그러니까 표정이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원래 생김새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참 말을 할 때 표정이 좀 다르다. 좀 이상하다. 왜 저런 표정을 짓지 저 상황에서 이런 분들이 도대체 근데 왜 그럴까? 남의 표정을 관찰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남의 표정을 잘 관찰하지 않는 사람, 즉 타인을 잘 지켜보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타인을 잘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표정이 이상하게 나와요. 그렇군요. 반대로 그래서요. 오디션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연기를 못한다고 굉장히 구박을 연기자. 많이 받던 배우가 월세 낼 돈도 없어서 이렇게 광장에서 사람들을 그냥 쳐다보다가. 무작정 아무 생각 없이 6개월 1년 동안 쳐다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가 저런 얼굴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저 때는 저런 표정이 나오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예를 들어서 AI가 표정을 분석할 때 가장 표정 연기가 완벽한 연구를 거듭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명만 굳이 실명을 대자면 예전에 기억나신 모르겠어요.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했던 90년대 했던 시트콤 중에 프렌즈라고 있어요. 프렌즈. 거기 데이비드 로스라고. 데이비드 쉰머죠. 로스로 나오는 큰 배우, 코 큰 배우. 이 사람도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제발 표정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를 듣는 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저렇구나라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자기 꾀만 영리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남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 소소한 삶들을 그냥 평가 재단 아무것도 하시지 말고 그냥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그런 한번 자세를 가져보시라 저는 꼭 말씀을 드리죠. 그 사회생활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제 표정 관리나 이런 것들 염두를 많이 하실 텐데 꾀꼬리님은 포커페이스 가진 분들 부러워했는데 그럴 게 아니었군요.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또우네님은 직장생활에서 표정 다 표현하고 살아보면 사회성 부족한 사람으로 찍힌다. 어느 정도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고 포커페이스가 최고다. 이런 생각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도 그 어느 정도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상사에게 질책을 받았는데 하나도 내가 속상한 것처럼 안 군다. 여전히 발랄 쾌활한 것처럼. 그럼 그 상사 입장에서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 죄송합니다. 어느 정도는 표현이 가야 되죠. 사람이요. 그 말이 생각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말이 생각을 좌우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을 짓는다 안 짓는다. 그다음에 화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말들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그 미세한 정도에 대한 표현 능력이 오히려 역으로 손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를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사실은 이게 부모님들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 남자아이는 화내는 거 아니야.
여자는 그렇게 짜증내는 거 아니야. 편견을 심어주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뭐는 뭐뭐 하는 거 아니야라는 식으로 되면 아이가 감정의 눈금을 못 발달시켜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네. 울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울거나 너무 네. 조금 울면 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많이 좀 조언을 드립니다. 아이가 화를 냈다고 물건을 사주지만 않는 게 아니라 화를 지나치게 냈다고 물건을 안 사줄 거야. 네가 요만큼만 화냈으면 요만큼만 표현했으면 요만큼만 슬퍼했으면 되는데 라고 하면서 항상 정도와 수위를 조절하는 그런 언어를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야, 이게 참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심리학자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네. 약간 좀 수량적인 좀 관점을 좀 가지고 있는 인지심리학자들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이 그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마음의 눈금이 촘촘해지는 과정. 네. 섬세해지고 세밀해지는 네. 과정이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 사안에 격노했다. 그래. 그 다음에 요 정도 사안에 예를 들어서 네. 극단적 반응 보인다. 이건 이건 심리학적으로 보면 마음의 눈금이 몇 개밖에 안 되는 사람이죠.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게 저럴 일인가? 그러니까, 예. 아. 그게 바로 특정한 감정, 특정한 종류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표정에 담아내지 않았고 그저 숨기면 내가 고수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생각을 인식을 하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 그 포커페이스가 마치 장점이냐. 근데 그런 포커페이스를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도가 잘 안 드러날 거고 그러면 여기 이제 솔직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포커페이스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가장 포커페이스를 가진 사람의 치러야 하는 형벌이 예. 외로움이에요. 외로움이겠죠. 우리 친구분들 중에 나 외로워 이 말을 못 하겠구나. 네. 포커페이스는. 그러니까 친구분들 중에 유난히 기뻐도 기쁘지 않은 척 잘하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척 잘하고 화나도 화나지 않은 척 잘하면서 마치 우리가 표현하는 감정은 예. 너희들이 되게 연약해서야 너희들이 무능해서야 혹은 너희들의 능력 부족해라는 것으로 몰아가는 예.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자기의 우월감을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 친구들이랑 잘 안 친하게 되잖아요.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라는 말의 바로 뒷면이 바로 외로움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심리학 연구자들이 나이 들어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 그러면 뭐 한결같이 나옵니다. 포커페이스나 나의 패를 잘 숨기는 게 아니라 나의 패를 흔쾌히 보여주는데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제가 골프 중계를 많이 보는데 네. 그때 이제 골프 선수들이 뭔가 잘 안 되고 벙커에 빠졌거나 이랬을 때 벙커에서 탈출을 못했을 때 굉장히 화를 내는 선수들이 있는데 골프 중계하시는 해설위원이 저렇게 자기 절제를 잃고 루즈 컨트롤이라고 하잖아요. 통제력을 잃으면 그 다음 경기에도 그 다음 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 이게 회사에서의 실적이나 업무 관리나 이런 것들도 이제 그래서 이제 나는 포커페이스를 한다. 억누르려고 한다 감정을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겁니까 표정 관리하고는? 그 해설자께서 말씀하신 건 예. 과다한 표출로 인해서 흥분한 상태를 과도하게 만들지 말란 얘기고요. 그런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 역시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잘못을 만들어내느냐. 그런 표정 지으면서 자기한테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표정을 짓거든요. 예. 학습 효과가 안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황했다라는 걸 인정해야 배우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내가 이거는 예측하지 못했었고 이거는 굉장히 내가 그래서 혼란스럽다.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다. 솔직히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분은 용기가 있다. 성장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 보는 교육의 메커니즘과 학습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예. 교육은
많이 아는 사람한테 자꾸 배우는 거죠. 그런데 학습은 뭐냐? 살아가면서 어깨 부딪혀가면서 느는 거거든요. 그렇죠. 러닝. 예. 네. 그런데 학습 기제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자기 감정을 적정하게 잘 드러내면서 아이고 당황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반응을 할 줄 아는 거죠. 네. 이건 조금 헷갈리네요. 아. 요 정도의 반응을 하면 뇌가 알아서 그럼 그 이후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학습.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 포커페이스예요. 그렇구나. 네네. 포커페이스가 좋은 게 아니네. 네, 심리학에서는 결코 좋은 것이라고 않고 봅니다. 예. 외롭게 되는 길이 있는군요.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뉴스는 쉽니다. 김경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아침은 길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내리는 비의 영향인데요. 평소보다